독서와 토론으로 행복이 싹트는 세상을 만드는 행복북클럽 팟캐스트 이제 시작합니다. 행복북클럽의 운영자 최성호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번에 팟캐스트에 처음으로 출연해 보시는 한 분이 또 나와 계십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면진입니다. 저는 북클럽에 지인 소개로 오게 됐는데 저는 토익 강사를 하고 있는데 토익보다 책 읽는 게 더 즐겁다는 거를 여기 와서 좀 느꼈거든요. 와, 정말요? 네. 약간 아부상 발언이죠. 이란. 네. 책 읽는 것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한 달에 한 권은 읽어야죠, 네. 우리가. 저희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1년에 20권 정도의 책을 읽기로 이제 정해져 있고요. 중간에 1년이 총 주차로 따지면 52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2로 나누면 26권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모집 기간도 있고 추석이나 설날 연휴가 끼면 한 주 건너뛰기도 해서 넉넉하게 1년에 20권 정도를 토론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은 조금 두껍고 조금 어려운 책을 선정하기도 해서 그거는 조금 여유를 두고 토론을 합니다. 네, 행복북클럽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1년에 2번 회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월 초쯤에 모집이 한 번 있고요. 그리고 8월 말 정도에 8월 초, 8월 말 정도에 하반기 모집이 있고 한 번 한 사람도 네.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네. 좋네요. 네. 네, 보통 상반기에 가입을 하시면 1년 단위로 가입을 하시게 되고요. 하반기는 이제 정식 모집은 아니고 추가 모집입니다. 저희 인원이 결혼이 생기거나 하면 또 하반기 활동하실 분들을 뽑고 있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토론 도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많이 들어봤는데 소개 좀 네. 부탁드려요. 네, 이번 책은 굉장히 좀 흥미를 돋을 만한 책이죠. 바로, 너무 네.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으셨나요? 네, 너무 저하고 취향하고 딱 맞아가지고. 이런 종류 책을 좋아하시는군요. 아니, 우리는 어른이고 성인이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그 문제의 화제작 바로 롤리타입니다. 잘 아시죠?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롤리타라는 작품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롤리타 맞습니다. 네. 롤리타 컴플렉스 네. 많이 들어봤죠. 네, 롤리타 컴플렉스라고 해서 일본에서 그 말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로리콘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죠. 그 최근에 아이유 노래 중에 제제라고 있었잖아요. 네네. 나의 나임 오렌지 나무 네네. 그 애를 약간 성적 대상으로 네네. 그런 논란도 있어. 그때도 이게 롤리타 컴플렉스가. 그쵸, 맞네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 은교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그거 비슷한 내용 같아요. 네, 은교도 그 같은 모티프죠. 그쵸. 네. 예, 늙은이와 네. 어린아이의 사랑. 그리고 이거는 같은 그냥 저는 올드보이도 약간 물론 약간 다르긴 한데 저도 그 영화 생각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금기를 다루고 있는데 네, 이게 네. 예술이기 때문에 이게 명작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평소에는 우리가 이게 책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꺼려지는 주제 같아요. 책 속에 있고 그렇죠. 예술이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네.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맞습니다. 이제 올드보이에서도 아버지가 딸을 결국 사랑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기 그렇죠. 사랑에 빠진 여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덫에 걸려서 자기 딸이었던 거죠. 네네. 그리고 은교도 이제 노 작가가 그 중고등학교 어린아이, 그러니까 학생을 사랑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그 안에서도 성적인 묘사가 되게 많아서 그쵸. 충격적인데 네. 또 어떻게 보면 아름답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금기를 다루는 것이 또 우리가 읽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상하게 나쁜 사람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극장에서 걸린 영화들을 봐도 책을 봐도 뭔가 그런 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지 착한 사람 이야기는 절대 팔리지 않는 것 같아. 팔리는 소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진님 목소리 되게 좋으시네요. 제가 스피치 네. 강사 준비를 역시 원래 스피치 강사 준비하고 계시고 네. 강사로 오랫동안 활동하셨기 때문에 네, 목소리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베테랑이셔서 네. 저보다 훨씬 좋으셔서
이제 좀 방송이 듣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자, 로리타라는 책이고요. 이제 아동 성욕을 다룬 책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중년 남성이 자기 또래 혹은 이제 성인 여성한테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전혀, 그리고 딱 2차 성징이 있기 전에 뭐 한 10살에서 14살 사이에 어린 소녀들한테만 성적인 매력을 느낀다는 그런 이제 주제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중년 남성이 그런 이제 자기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들이고요. 이 로리타, 즉 롤리타라고 원래 되어 있죠. 롤리타가 그 중년 남성이 사랑에 빠진 소녀의 이름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 주인공이 그런 게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병적으로 하게 된 어떤 계기가 네,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게 첫 부분에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말해도 되나요? 예. 이제 이 책을 제가 이번에 토론을 한다고 하니까 제 주변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궁금해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래, 로리타 그거 완전 진짜 나쁜 거잖아. 왜 아동을 좋아해?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그 책을 막 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거 야하냐고 계속 물어봐. 어디가 야해? 뭐 무슨 묘사야? 이런 것만 물어보지. 방금 이 책이 그러셨어요? 네네, 저는 들고 다니기가 약간 창피했다는. 그래서 저는 그냥 문학으로 보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고 외설로만 보더라고요, 이 책을. 저랑 이렇게 관심사가 다른 친구들 분들이 그렇죠. 있나봐요. 제 주변에 제 주변에 아저씨들. 네. 예, 제 친구들은 일단 이 책에 대해서 그럼 왜 아동 성욕 어떻게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의 심리가 책을 읽으면 나와? 이게 되게 궁금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다 읽고 토론을 하고 나서 얘기해 줄게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먼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중년 남성인 이 사람 근데 꽤 중년이 되기 전에 성인이 되고 나서 어려서부터 늘 그 어린 소녀한테만 성적으로 끌리고 그랬었어요. 그랬었죠. 네. 그 책에서는 이제 자기 첫사랑과 이루지 못했다. 네네. 뭐 에너벨인가 그런 사람 같은데. 에나벨. 네.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조숙했나 봐요. 그 여자애하고 이렇게 정신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육체적 사랑도 나눴다는 그런 묘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13살인가로 나오죠? 그쵸. 12살인가? 3살.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그 정도 나이에, 물론 성숙한 애도 있긴 하지만 요새는. 근데 이렇게까지 첫사랑이 가슴에 콱 박혀서 약간 병적인 이런 이상한 집착을 가진 사람 될 수도 있다는 거. 네. 이게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있긴 있겠죠? 현대사회니까. 그러니까 그 로리타적인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말하지 않을 뿐이지, 정신병원에 가서 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 안 할 뿐이지 분명히 어느 누구는 갖고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주변에서 제가 본 적은 없으시죠? 그냥 그렇게 누가 말하지 않죠. 그쵸. 네, 이거 비밀을 절대 말하지 않는데, 제가 보면 삼촌이나 아저씨들이 그렇게 걸그룹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 비슷하죠. 걸그룹의 이미지가 소녀, 예쁘장한 소녀고 아직 약간 덜 자란 느낌, 정말 숙녀의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보면서 분명히 남자들 마음속에 이런 거 다 조금씩은 있다. 근데 이제 이 주인공처럼 이렇게 저지르지는 않을 뿐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 그래요? 네.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이제 걸그룹이나 이런 데서 정말로 이렇게 분홍색으로 칠하고 그 되게 로리타적인 그런 그렇죠. 거를 네. 약간 유발하는 그런 분장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오늘 그 심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험버트입니다. 네. 이 남자 주인공이고요. 이름부터 정말 특이하죠. 네, 험버트 같은 이름의 반복. 두 번 쓰는 거. 두 번 쓰는. 네. 이런 식으로 일부러 그 주인공의 이름을 좀 특이하게 한 것도 그 작가의 의도가 있다고 이제 뒤에 해설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 험버트가 어렸을 적에 그 소년 때 이제 사랑했던 첫사랑이 있고요. 이제 그 첫사랑의 이름이 에나벨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둘이 정말 열렬하게 사랑을 나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서로의 그 몸을 이제
탐하게 되는. 네네. 근데 이 과정 묘사도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문학적으로 표현을 잘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되게 외설적이지 않게 느껴져, 소재는 물론 파격적이지만 그 작가가 쓴 문장들이 아름답게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우리가 무슨 포르노 잡지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 이야기인데 좀 네. 어린 애들이 그냥 그랬구나. 아.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진 않지만 우리도 누구 좋아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네.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것만 보이고 막 세상이 다 분홍빛이고 그런 느낌을 작가가 잘 써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 실제로 소설에 나온 표현들을 보면 이게 뭐 되게 그 외설적인 표현들은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맞아. 예를 들어서 첫사랑을 나눴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뭐 다른 사랑을 나눌 때의 표현들도 뭐 되게 음란하지 않고 되게 애둘러서 표현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상상하게. 네,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게 이게 했다는 건가? 그렇죠. 뭐 만졌다는 애매모호한 건가? 거야. 근데 잘 보면 이 상황에서 분명히 이게 그거를 표현한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걸 잘 읽어보면 아 이게 그거구나 그러면서 한번 상상을 하게 되면서 되게 야릇하죠. 네, 그 순간에 아무튼 네. 아름답게 표현을 하니까 부담 없이 그냥 저는 읽었다는. 네. 이게 너무 직접적인 묘사로 썼으면 안 읽게 됐을 네, 텐데 그래서 전 끝까지 네. 잘 봤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 책이 미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고 그리고 여태까지도 이제 시대의 걸작의 하나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명작에 꼭 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책이. 자, 그래서 이제 이 첫사랑과 이어지지 못한 그 사랑 때문에도 이제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비극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험버트의 첫사랑인 애나벨과 이제 사랑이 가장 정점을 찍고 있었을 때 급작스럽게 이별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바로 그 애나벨 첫사랑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험버튼 그 소식을 전해지고 엄청난 충격에 빠지죠. 자기 첫사랑이 그렇게 끝나버렸고 심지어 이 세상에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굉장한 트라우마가 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우리도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변할까요? 사람은? 이거는 저는 근데 좀 개인차가 클 거라고 보긴 하는데 왜냐면 누구나 첫사랑이 끝까지 이어져서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는데 네. 이분은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처를 받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때 사랑이 자기한테는 인생의 전부고 막 그때 우리도 누구 뭐 좋아하면은 네. 얘랑 뭐 어떻게 돼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너무 크게 너무 순수하니까 그러니까 이 책은 끝까지 다 읽으면 정말 험버트 변태다 이런 생각 들지만 순수성이 동반됐다는 게 저는 느껴요. 그 끝에도 그러니까 그 당시는 너무 더 순수하니까 그 네. 트라우마가 그렇게 가슴에 콱 박힌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 어릴 적의 트라우마가 네. 이렇게 잘 치유돼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지 못하고 그 트라우마가 이게 더 심해지면서 해결되지 못하고 더 병적으로 표출이 점점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계기로 이제 소설에서는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여러 여자들을 만나요. 네. 그리고 이 소설의 설정상 이 험버트라는 주인공 굉장히 잘생긴 훈남이에요. 그렇죠. 네. 지적이고. 그래서 이제 이 작가가 이 험버트라는 주인공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난 굉장히 잘생겼고 내가 뭐 손가락만 까딱하면 모든 여자들을 다 가질 수 있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어떤 여자한테도 이런 끌림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참여도 어린 여자, 12살 차이 네, 이런 네. 애들만 상대하고. 그리고 근데 또 특이한 게 이제 이 사람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 것들이 같은 소녀들 중에서도 딱 자기가 원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서 아예 신조어로 만들었어요. 림펫이라는 네. 그 단어. 네, 바로 림펫입니다. 그래서 그 사춘기 2차 성징 일어나기 전 솜털 보송보송하고 이런 네. 거죠. 약간 고양이 상해. 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염한 어떤 그런 매력을 풍기면서 또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외모랑 직결되는 건 또 아니라고 나와요. 그래서 뭐 완전히 예쁘기만 한 것도 아니고 적당히 그러면서 아마도 그 남자의 그러니까 중년 남성의 어떤 보호 본능을 적절히 자극하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염한 것과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롤리타에서도 보면 네.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한 것 같아요. 엄청 예쁜 아이가 아니라 좀 만지고 싶은 아이. 그런 이미지를 제가 받았고 얼굴 자체보다는 행동에서 되게 섹시함을 풍겼다고 해야 될까? 어린아이인데도. 근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걸 좀 약간 나쁘게 말하면 새끼가 있다. 새끼가 그런 있다.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각적인 영화에서는 그게 딱 보여지는데 소설에서 이제 상상만 하니까 롤리타가 어떤 얼굴이었을까? 근데 이제 그냥 생각만 해보면 요새도 걸그룹들이 다 이렇게 어린데 되게 섹시한 이미지 컨셉을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이제 주인공이 딱 자기가 원하는 그 나이대와 특성을 가진, 네. 그 원하는 나이대와 특성을 딱 갖추고 있는 그 여자 아이들을 자기가 표현하기에 이제 님펫. 그래서 님프라는 원래 그 신화에 나오는 용어죠. 그렇죠. 네. 네. 그 용어를 가져다가 님펫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자기는 오늘도 님펫을 봤다 그러면서 막 설레하고 몰래 약간 관음증처럼 몰래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도 자기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향을 감추면서 슬쩍슬쩍 그 님펫들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변태처럼. 네, 완전 변태인 거죠. 그렇죠. 속에 음흉한 겉으로는 지적이고 섹시한 어떤 작가처럼.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서 뭐 저런 아동 성애자라고 하죠. 롤리타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소녀들, 그 소녀들 중에서 어떤 소녀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심리 묘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남자가 처음에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첫 번째 이혼한 부인이 소녀처럼 옷을 입어서 좋아했다고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항상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자 고를 때 무조건 그런 입인데 아무튼 이혼하고 나서 뉴욕으로 가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이혼한 사유가 있었죠. 그건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런가요? 네, 얘기 네. 좀 해주세요. 그 여기에서도 사실 두 번째 컴플렉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자가 이제 다른 남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험버트가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잘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그 이민을 가려고 했는데 여자가 못 간다고 갑자기 하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은 거죠, 험버트가. 또 상처를 받고.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라도 해보자 조용한 대로. 그래서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네. 그 택시 운전사가 그 남자였던 거예요. 죽였나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네. 택시에 타고 이들을 이제 빨리 태우려고 옆에 계속 지지부진하게 쫓아다니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딱 타게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 험버트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럼 나가라 그랬더니 이때구나 기다렸던 것처럼 집에 가가지고 그 남자랑 같이 둘이서 짐을 싸고 다 싸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막장 드라마. 사랑과 전쟁. 네. 그래가지고 험버트가 여기에서 또 완전히 충격을 받고 두 번째 컴플렉스의 요인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도 상처받은 영혼이네요. 사랑에 대해서 항상.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네. 바로 이 소설의 그 구성인데요. 네. 이 소설이 좀 특이하게 쓰였어요. 네. 네. 고백하는 것처럼 네. 보이던데. 이게 그쵸, 고백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쵸, 누군가에 대한 변명들. 네. 이게 기본적으로 그 관찰자가 아닌 1인칭 시점에서 쓰였어요. 그래서 나라고 나와요. 내가 어떻게 했고 나가 어떻게 했고. 근데 1인칭 시점이 나오다가 중간중간에 갑자기 험버트는 이렇게 했다. 험버트 내외는 이랬다. 그럼 갑자기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뀌기도 해요. 네. 이런 이제 시점에 혼자가 막 있어서 저도 뭐야 왜 갑자기 험버트가 나오지? 나였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돌아보게
했었거든요. 그게 의도적으로 1인칭, 3인칭 바꿔가면서 약간 독자들을 좀 객관적인 시점에서 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그렇죠. 네, 계속 이렇게 장치들이 변명만 듣는 게 네. 아니라 3인칭으로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네네. 좀 더 그 네. 사람의 심리를 더 파악하고. 그러니까 작가가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집필한 것도.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법정에서 소녀를 이렇게 강간한 그런 걸로 법정에 선 주인공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런데 변태가 아니고 나는 단지 색다른 취향을 조금 다른 취향을 가진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컴플렉스, 이것을 마치 이 주인공이 나는 이런 어릴 때 일이 있었고 이혼당했고 그래서 이런 컴플렉스가 있다는 걸 정당화. 은근슬쩍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성폭력 뭐 이런 아이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어째서 저째서 이랬다. 네. 그러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다 우리가 이해해줘야 된다. 약간 그런 것처럼 동정을 불러일으키게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뭐 너무 이 주인공을 나쁜 놈으로만 몰아가면 사실 이거는 소설이나 뭐 논란거리가 전혀 안 되죠. 그냥 나쁜 놈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 심리들과 이제 그 상황들. 네, 상황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복선이라 그러죠. 네. 그것까지 다 계산하고 이렇게 작가가 집필을 했네요. 네, 뭐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았을 수가 없겠죠. 작가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이 사람이 결국에는 그 로리타 컴플렉스를 갖게 되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이해되셨나요? 소아성애가 네. 다는 이해되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완전 나쁜 놈은 아니고 조금의 인간이구나. 요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그래서 그래 너는 그럴 수 있지라고 봐줄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불쌍하나 네. 그 사람 저지른 행동은 범죄니까. 네네.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험을 다 겪었다고 해서 전부 다 로리타 컴플렉스가 생기고 아동성애자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 사람은 좀 스스로 제어가 안 되고 병적으로 표출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몰래 조금씩은 갖고 있더라도 생각만 하는 것과 그걸 또 실제로 소녀를 강간하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니까요. 근데 갑자기 제가 궁금한데 그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남편이 바람을 정말 피면 이혼이냐 아니면 생각만 해도 이혼이냐 그런 거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네요. 둘 다 똑같은 거냐 갑자기 묻고 싶네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외도만 외도냐? 그렇죠. 정신적으로 이미 저질러 버린 이런 것도 외도냐 이런 생각 갑자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정신적으로 그랬다면 그거는 그냥 이럴 수 있는데 기분은 똑같이 나쁘겠죠. 저는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머릿속에 있는 걸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령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뭐 제재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고, 다만 저는 이런 건 생각해요. 뭐 일단 불륜에 있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잠깐이라도 어떤 다른 사람한테 살짝인 이끌림을 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무리 결혼한 사람이고 하더라도요. 왜냐면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의도치 않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다만 그때 그걸 스스로 제어를 잘 하고 막을 수 있고 통제력이 있느냐,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게 잠깐의 감정이 살짝 생겼다가 금방 또 사라지거든요. 보통의 경우. 근데 이제 제가 갑자기 또 생각났는데 그 어떤 어머님이 그랬던 것 같아. 남편이 행동을 저질렀어. 홈버트처럼. 근데 몸만 준 거하고 갑자기 이거 몸만 준 거하고 몸은 안 좋은데 마음을 줬다는 거야. 그러면 그 여자분은 마음을 준 거에 대한 상처를 받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몸은 줘도 되는데? 네네. 그런 이야기가 여자들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홈버트는 몸도 주고 마음도 줬는데 여자의 입장에서는
롤리타는 나는 갑자기 옷만 준 거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롤리타 이따 우리 롤리타 얘기할 건데 롤리타는 옷만 줬어요. 마음을 주지 않아요. 네. 김현진님께서는 이제 또 저보다 이제 나이가 더 있으시기 때문에 저랑 관심사가 또 조금 다른다. 이 관심사가 아니라 주위에서 하는 말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 주어진 저희가 말씀드린 정보들을 듣고 저게 근데 가능한 일일까? 혹은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 저건 폐륜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한번 이제 여기 계속 또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할 테니까 이 생각을 한번 염두에 두고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혹시 이 소설에서 읽으시면서 한번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이런 것이 있으면 한 장면씩 말해보고 넘어갈까요? 네. 저도 약간 사랑을 안 믿는 사람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사랑이냐 사랑이 아니냐 이런 거를 자꾸 제가 생각을 할 때 행동은 분명히 변태적이고 나쁜 거지만 사랑의 순간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거는 그 험버트가 이제 하숙집 구하러 갔는데 그 집 딸, 그 롤리타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하숙집 아줌마는 되게 풍만하고 그냥 중년 아줌마인데 그 집에 있는 그 12살짜리 딸이 이렇게 잔디에, 그 영화에서도 자세히 표현이 되는데 잔디에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처음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사랑에 이렇게 빠지면 갑자기 핑크빛 이런 것처럼 그 여자아이를 우리가 아까도 말했던 님펫 요정처럼 묘사를 한 것 같고요. 요정. 네, 그 순간을 되게 중요하게 그 문장도 되게 아름다운데 그걸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사랑이었구나. 근데 나중에 변질된 거지. 너무 이렇게 뭐랄까 편론에 반했다?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그 장면 처음 만나는 장면 첫사랑처럼. 네, 애너벨이 다시 부활했다. 이런 느낌을 험버트가 가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소설을 읽다 보면 돌로레스 롤리타 네, 걔를 자꾸 헤이즈를 자꾸 애너벨로 착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낄 때는 이 여자가 그 여자고 그 여자가 이 여자야. 환생처럼 이름을 같이 이렇게 믹스해서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런 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는 거죠. 돌로레스, 애너벨, 헤이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둘이를 이렇게 동일시 섞는 거야 이름을. 네. 그러니까 우리도 어린 시절 때 누구 좋아했는데 어른 됐는데 비슷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 갑자기 또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그 순간이 참 아름답게 묘사가 됐다고 생각이 들었고 전 거기에 공감했어요. 정말. 네,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 그래서 너무 험버트를 욕할 수만은 없는 정말 나쁜 놈이지만 그 순간에 사랑을 느껴서 그랬구나 이렇게 조금 이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면진님은 험버트라는 주인공이 롤리타를 처음 만났던 그 장면, 거기에서 첫사랑에 빠지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조금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 사실 저희가 토론할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이게 과연 진정한 사랑이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이 중년 남성이 소녀를 좋아하는 것이 과연 이것도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사랑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한편 반대로 그럼 롤리타는 험버트를 좋아했을까? 그리고 또 일단 둘이 사랑했냐 안 했냐 거기 부분을 우리가 따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방금 하셨던 말씀에서 나올 것 같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저는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제일 역겨운 장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 험버트가 롤리타한테 사랑에 빠지고는 그걸 이제 감추거든요. 네. 그리고 그 엄마가 있는 하숙집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해요. 네. 들어가서 몰래 롤리타를 훔쳐보려고. 네.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롤리타랑 아예 더 가깝게 지내고 싶어서 그렇죠. 그 엄마랑 결혼을 해버려요. 그렇죠. 사랑도 하지 않는 여자랑. 오직 그 딸을 범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거 완전 폐륜이죠. 또 기회가 또 네. 오잖아 또. 마침 그 와이프가 잘생긴 이 험버트 주인공을 보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먼저 고백을 해요. 그렇죠. 편지 쓰고. 네. 그래서 그 얘기도 이제 또 뒤에 나올 건데요. 그 여자에 대한 얘기도. 근데 이렇게 되기 이 정도까지도 폐륜인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요. 그렇죠. 이게 하늘이 돕는 네, 걸까요? 엄청난 거죠. 이게 진짜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험버트가 로리타에 대해서 상상한 것들을 막 글로 쓴 거를 그렇죠. 일기장에. 네, 일기장에 막 썼어요. 그걸 이제 자기 서랍장에 잠가놓고 있었는데 이제 와이프가 좀 약간 집착 비슷할 정도로 관심이 되게 많은 여자예요. 막 그렇죠. 모든 걸 다 공유해야 되는 그렇죠. 여자예요. 너무 와이프가. 사랑하니까. 네. 그래서 어느 날 그 여자가 그 서랍장의 존재를 알고 본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자기 딸을 그리고 자기는 마녀라고 표현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편지를 쓴 거를 갖고 나가다가 그렇죠. 우편함에 넣으려고 나가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차에 치여서 죽어버려요. 그렇죠. 즉사예요. 이게 얼마나 험버트는 재밌었겠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네. 네, 험버트 입장에서는 그 사실이 알려졌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기 와이프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딸 데려오잖아 이제 캠프에서. 그리고 그 전에 그 편지를 험버트가 그 자리에서 다 찢어서 버려버리죠. 아무도 못 보게. 그렇죠. 완전 범죄. 네, 완전 범죄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로리타가 그 시점에 이제 마침 이게 캠프에 가 있었는데 그 캠프에 가서 그 로리타를 데리러 가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인 거예요. 이 로리타, 즉 이제 로리타의 이름은 원래 보면 돌로레스 헤이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애칭으로 로라고 부르기도 해요. 로 그리고 험버트는 험. 그래서 로와 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로를 로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머니가 즉사한 거, 교통사고로 그렇죠. 죽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그렇죠. 로랑 험이 둘이서 여행을 떠나버려요. 그렇죠. 모텔을 전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둘이 육체적인 사랑을 나눠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로가 이제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하면 안 돼 라고 계속 하고 왜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죽었어. 이렇게 밝히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속이고 이제 자기가 착취하려고. 이건 정말 저는 이건 인류적으로 너무너무 나쁜 일이란 가장 나쁜 일. 그러니까 와이프의 딸을 범하기 위해서 와이프가 죽은 그 사고를 당한 그거를 이용해서 딸을 여행을 데리고 다니면서 몸을 탐한다. 이건 완전 폐륜적이죠. 그렇죠. 그런 정신병자가. 그래서 저는 이게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봤던 거예요. 그 장면이 네. 너무 인상적이셨어요. 너무 충격적이고. 네, 저는 약간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이면지님은 이거를 이제 사랑으로 험버트를 봐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아동 성역적인 그런 심리를 뭐 어릴 적 트라우마가 됐든 어떤 이유든 간에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이런 식으로 표출한 데 대해서는 저는 정말 어떻게도 용납이 안 됐던 거죠. 이제 도덕적인 범주를 벗어나고 범죄를 저지른 거니까 네, 당연히 이 사람은 감옥 가는 게 당연하고 그런데 네. 또 소설이다 보니까 소설은 또 극적인 장치가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냥 속으로만 좋아했다 이러면 누가 읽겠습니까? 엄마 그대로 살아있다 이거 너무 재미가 없어. 엄마 죽어주고. 네, 물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청률 높아야 되는 드라마가 있는 것처럼 독자가 읽어야 되니까 그런 이렇게 양념을 되게 많이 치신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없어야죠. 자극적인 요소들을 되게 많이 넣어놨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러면 이제 저희 다음 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네. 과연 험버트는 로리타를 진정으로 사랑했는가? 그리고 또 반대로 로리타는 험버트를 사랑했는가? 그래서 성모 리더님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둘 다 사랑이 아닌가요? 저는 제 생각 먼저 정리하면 저는 초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감이 있었다는 거죠? 네. 또,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아동에 대한 성욕도 사랑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초반에 두 사람이 서로 감정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최소한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험버트는 그런 이상한 성욕자고 놀리타도 또래에 비해서 좀 뭔가 더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런 욕구가 더 물론 사춘기가 이제 오면 그런 게 다 있지만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책 속에서 롤리타가 막 그 아저씨를 유혹하고 무릎에 앉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그런 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주변에. 그렇게 대담하기가 쉽지 않죠. 그쵸. 이렇게 대담, 그래서 이 사건이 더 이렇게 네. 험버트가 마음속으로 가늠증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벌어진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놀리타를 욕하고 싶은 건 아니고, 저는 둘이 비슷한 성향이었다. 이런 거, 손뼉 마주쳐서 소리 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어릴 적과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의 파탄이라는 경험이 있었던 험버트와 그리고 또 굉장히 적극적이고 대담하기까지 한 로리타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마침 또 하숙으로 들어간 설정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상황을 다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사건이 일어나야 네. 뭔가 이렇게 우리한테 거리를 계속 줘야 되니까 그 다음 장이 궁금하게 그래서 어떻게 됐지? 그래서 어떻게 됐지? 이런 거 끝까지 가보게 정말 둘이 정말 사랑을 이뤘는지 놀리타는 또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험버트는 또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게 끝까지 가게 하는 아무튼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모 씨랑 비슷하게 초반에 사랑이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놀리타가 도망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험버트는 끝까지 이렇게 추격해서 놀리타 찾아내잖아요. 그게 집착이죠. 근데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집착이라고 우리가 미워하는 게 결국은 사랑이라고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끝에도 사랑으로 끝났다. 놀리타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병적인 사랑. 병적인 사랑. 이렇게까지 사랑하면 이렇게 인간이 파멸할 수 있구나. 이런 거. 네, 임현진님은 험버트가 한 여자, 즉 로리타만을 그렇죠. 한 여자. 네, 열렬하게 사랑해서 그 여자를 쫓아가기까지 한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이제 어제 토론을 했거든요. 네. 어제 10월 14일 토론을 하고 이제 하루가 지난 일요일 아침에 모여서 지금 방송 녹음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제도 임현진님의 제 생각을 많이 엿볼 수 있었는데 이 진정한 사랑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랑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제가 같아요. 아직도 환상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저번에 젊은 베르테르 슬픔 그 작품을 다룰 때도 지난번 그러니까 요번 책 전 책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였죠. 그때 우리가 방송할 때 살짝 엘님이라고 소개를 했었어요. 엘님으로 제가 등장을 했나요? 그때 엘님으로 소개했던 분이 지금 앞에 계신 임현진. 여러분 제 엘님이에요. 임현진. 네네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전 그 내용도 그러니까 다른 이미 결혼한 여자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자랑 사랑을 너무 이루고 싶은데 안 되니까 끝에는 결국 자살을 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을 너무 이루고 싶으니까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룬 거잖아요. 자살을 통해서 나는 이걸 증명하겠다. 뭐 이런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도 약간 미친 이게 사람이잖아요. 이 험버트도 미친 사람이고 근데 우리가 물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죠. 우린 정상인이니까. 하지만 물론 저는 여자라서 더 감성적이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런 사랑 한번 죽기 전에 하고 싶다 이런 게 다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병적으로 표현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열렬히 한 사람 이렇게 모든 노래에서 영화에서도 그런 게 아름답게 표현이 되잖아요. 여러 사람 사랑했다 이런 거 사랑 아니라는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그럴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의 토론 동안 임현진님 생각을 들으면서 정말 그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시는 분이다. 그렇죠. 이게 할머니들도 그럴 수 있는데 낭만 할머니들도 많아요. 저는 그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소녀적인 감성을 갖고 계시다. 또 이 가을에 여러분 행복 북클럽에서 오늘 예쁜 이제 코트를 입고 오셨는데. 가을에 어울리는 분위기. 그렇죠. 여러분 트렌치 코트가 요새 예뻐요.
이제 가을 바람도 불고 또 이럴 때 맞는 감성이지 그렇죠. 않나. 이럴 때 또 책을 한번 읽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요. 제가 독서 토론을 하면서 이게 너무나도 여기에 이 활동에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지난번에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하면서 우린 불륜에 대한 주제를 다뤘었어요. 그러니까 유부녀를 사랑한 남자의 죽음을 무릅쓴 사랑이었죠. 이번에는 또 이건 굉장히 더 병적이긴 하지만 어린 소녀를 사랑한 또 중년 남성의 집착적인 사랑이랄까요? 그리고 다음 주에 뭐 있다고 네. 하던데요. 아, 네. 다음 주 살짝만 예고하면 상실의 시대. 원래 원제는 노르웨이의 숲이죠. 네. 무라카미 하루키의 또 야한 소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3부작 같아요. 사랑 네, 3부작. 네, 사랑과 네, 아무튼 희한한 사랑들의 3부작인데요. 그 지난번 베르테르 때의 이면진님의 생각을 들었었고 네. 요번에 또 전혀 다른 소재지만 또 사랑에 관한 이면진님의 생각을 들으면서 저 사람의 생각이 일관되다. 그래서 토론을 하는 것만으로 저 사람의 생각을 꽤 많이 알 수 있게 되고요.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알게 되죠. 평상시 대화보다. 그렇죠. 그리고 꾸준히 토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그때 했던 이야기와 책의 내용을 가지고 요번 책을 또 비교하면서 토론이 또 돼요. 이게 재밌는 네네네. 점인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작가인데 물론 이제 병적인 사랑은 공통점이 있지만 분명히 네. 다른 인물이고 다른 배경인데 이게 나오는 이야기의 공통점이 분명히 뽑아낼 수 있다는 건 네. 인간 사회의 보편성이 있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꾸준히 참여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토론할 때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롤리타를 많이 비교하면서 우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2년, 3년 쌓이면 작년에 했던 문학과 또 올해 했던 문학, 또 내년에 할 문학을 계속 이렇게 연계지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우리 작가도 네. 다 다른 시대의 사람이고 그래서 국적도 다르지만 네. 분명히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왜 우리가 이렇게 공통점 찾아낸 듯이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문학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험버트가 초반에 왜 사랑이라고 생각을 어느 정도 했냐면 로가 있고 험이 있는데 네. 둘이 소위 말하자면 서로의 욕구를 잘 충족해줬어요. 그렇죠. 네, 험의 경우에는 자기가 꿈꾸던 일종의 이상형이죠. 그렇죠. 나쁜 이상형이긴 하지만 이상형을 만난 것이고 로의 입장에서는 저는 근데 로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절대로. 험처럼. 네. 왜냐하면 로 같은 경우 이게 12살, 13살 정도로 나오는 그게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만 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5살? 뭐 대략 중3에서 고1 넘어가는 그 정도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그때 나이대의 여자아이들이 원래 좀 동경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남자들에 저희도 관심도 많고.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 중에 총각 교생 오잖아요. 네. 그러면 막 속으로 와 너무 멋있어. 그냥 별거 아닌데도 네. 안경만 써도 멋있고 그냥 선생님이 한번 칭찬해주면 막 나 좋아하나 봐.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온갖 상상을 하죠. 그렇죠. 선생님 잘 네. 되고 싶다. 막 이런 것도. 네, 잘 되고 싶고 막 뭐 선물이라도 한번 하고 혹시 싶고. 대학생 되면 만나야지. 막 이런 생각. 근데 거기에서 조금 대담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행동을 해보. 이 선생님을 정말 나는 갖고 싶다. 선생님 집 찾아가. 찾아가고 편지 쓰고. 저는 그런 행동의 연장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로가 진짜 작정하고 여성으로서 꼬셨다기보다는 이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그 잘생긴 중년 남자가 우리 하숙집에 들어와 있는데 마침 또 살을 많이 부대끼고 살게 되고 그러니까 한번 어린 아이가 자기의 성적 매력을 한번 어필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했는데 이 험 입장에서는 그거를 진짜로 이용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떨어진 거죠. 맞아 떨어진 거죠. 근데 처음에는 최소한 봐주자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정말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랑의 형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보면 뭐 얘기할 거리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성향이 이제 변태적이긴 하지만 있다고 보고 그 사람한테 그렇다면 이 둘은 어느 정도는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나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강금과 네. 폭행까지는 아니지만
폭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 성폭행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상대가 의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원하지 않은 행위를 하면 그거는 성폭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이제 조금이라도 동의를 하면 그냥 네. 사랑이 되는. 근데 로는 뒤로 갈수록 그거를 싫어했어요.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또래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좀 이상한 행동도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 가면 보통 여자아이가 아니라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그 책 속에서 약간 뭐 관심이 없다. 또래들이 하는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린 나이에 좀 이렇게 너무 어른 세계를 일찍 접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할 때 험버트는 로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처럼 포장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합리화를 하려고 하면서 막상 로의 입장에서 그 심리를 잘 이해해주고 이렇게 잘 토닥여주고 하진 못했다는 거죠. 근데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죠. 중년 남성이 어떻게 그거를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어린 시절 때 이렇게 트라우마 있는 아이들을 잘 치료가 안 되면 그게 이렇게 방금 험버트도 물론 그랬지만 이렇게 심리 상담 센터 뭐 그런 게 요새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가보면 애들이 그렇게 상담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센터장님 그런 분들이. 보면 이런 문제까지는 아닌데 가정 내에서 되게 불행한 아이들이 되게 많다고 부모님이 그런 아이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괴물을. 그래서 치료하는 게 너무 힘드시대요. 그 트라우마를 이렇게 몇 번의 뭐 상담으로 다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험버트도 그런 사람이 된 거잖아요. 몬스터가. 그렇죠. 근데 로도 일종의 험버트의 피해자 희생양으로. 그렇죠. 그리고 한편 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원래 아버지가 없이 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로를 그렇게 달갑게 막 보는 것 같지 않게 나와요. 저 소설에서 한 번도 어머니가 사랑해줬다 그런 표현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자란 아이가 아닌 걸로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집착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와중에 마침 또 어머니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의 입장에서는 의지할 수 있는 게 일단 보호자로서, 그러니까 법적일 뿐인 보호자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 둘이 결혼하고 있을 때는 캠프에 있었고 결혼하자마자 죽었으니까 이 로 입장에서는 잠깐 뭐 방학 캠프에 갔다 왔는데 엄마는 죽어 있고 낯선 남자, 그러니까 하숙집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내 법적 그 아버지래. 이런 얼마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경제 능력이 없으니까 또 다 의존해야 되고.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무슨 관계 갖고 이러면 옷 사주고 막 이런 장면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 당시 나이에는 또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어차피 그 아저씨가 다 해주니까 또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가면서 그게 뭐 돈을 주고 성적인 행위를 시키고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매춘 행위로 볼 수 있는 사육 거죠.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때는 정말 사랑이 아닌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어제 토론에서 나왔는데 이제 어제 장지혜 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논지인데 둘 사이에 로도 돈을 받고 해주는 것이 뭐 본인의 욕구를 따른 게 아니냐. 만약에 그게 정말 싫었고 이게 성폭행이라고 생각했으면 그 집을 나가서 아예 뛰쳐나가서 뭐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서 잘할 수 있었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이유는 얘도 그걸 어느 정도는 원했기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논지를 펼치셨거든요. 안락함이죠, 안락함. 후진 모델가 나갈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의붓 아빠라고 그러나요? 새아빠? 새아빠가 원하는 거가만 좀 채워주면 자기는 어쨌든 풍요롭게 살 수 있으니까 뭐 먹고 싶은 것도 맛있게 먹고 옷도 사주고 뭐 이러니까 돈도 용돈도 주고 그거를 참고 살았던 거 아니냐. 우리가 연인 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엄마들도 그런 말 많이 하는 것 같아. 분명히 이거 헤어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남편이 뭐 바람 피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아무튼 그 경제적인 안락함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냥 쭉 사는 엄마들도 있고 연인 관계에서도 분명히 마음에 안 들면 이게 헤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조금 이렇게 자기가 맞춰주고 그냥 쭉 편안하고 안락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라 그냥 그거를 약간 덮어놓고 그냥 쭉 이렇게 관계를 지속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예를 떠올려 볼 수 있겠죠. 뭐 이제 여자에 많이 해당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아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이제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남자가 굉장히 성적인
걸 요구해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그걸 그렇게 원하지 않아. 근데 이거를 만약에 싫으면 헤어지면 돼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을 빼고는 다 좋은 거야. 잘해주고. 잘해주고. 어떤 이 사랑에 있어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근데 그거는 너무 싫어. 근데 그것만 내가 눈 감고 해주면 나는 행복해. 그래서 그거를 그냥 참고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덜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로리타의 입장하고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학대받는 건데 자기가 그걸 묵인하는 건가? 자기의 더 큰 행복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어제 토론에서 나온 얘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도 나왔어요. 저도 이거에 굉장히 비판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되게 그런 걸 많이 요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자들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헤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근데 막상 그 다음 사람이 있지 않는 한 그냥 이것 때문에 헤어져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쉽지 들어요. 않죠. 네. 그러니까 상황에 처해봐야 알겠어요. 지금은 그냥 남의 얘기니까. 네. 근데 일단 저는 로리타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두 가지를 완전히 동등해 볼 수 없는 이유는 남녀 관계는 둘 다 성인이고 서로의 성적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일단. 네, 이 중요한 포인트. 네. 근데 로리타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는 아직은 사회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예요. 네. 근데 그 아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도 보호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아이를 경제적인 요건들을 가지고 이 아이를 성적으로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평등 나쁜 관계가 거죠. 아니라 그냥 종속 관계, 상하 관계였던. 네,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그 권력 구조가 생긴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험버트라는 아빠가 경제권을 쥐고 있고 이 아이는 혼자서는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아무리 로가 자발적인 의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절대적인 상하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원하지 않는 성적인 관계는 이건 굉장히 나쁜 거죠. 질적으로 굉장히 나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비슷하게 보면 이런 거죠. 어제 이제 제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일제 시대 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너희들 싫으면 그냥 떠나. 음. 아니면 뭐 해. 근데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 뭐 창씨 개명을 자발적으로 한 거, 네. 뭐 일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가담한 거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했겠어요? 아니죠. 할 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일본이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상황에서 그렇죠. 우리는 약자니까. 그렇죠. 그거 만약에 로리타를 합리화를 해준다면, 그러니까 험버트를 합리화를 해준다면 우리는 일제 시대에 그건 다 자발적으로 한 거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는 직장 내에 상사가 성희롱?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부하 직원한테 하는 성희롱. 왜냐면 부하 직원은 일단 상하 관계에서 반대 의사를 마음껏 표출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직장 관둬야 되니까. 네, 이건 생기가 달린 문제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성희롱과 성폭행을 감당했다라면 그거는 자발적으로 절대 봐줘는 안 되고 이거는 범죄 중에서 저는 굉장히 질이 나쁜 범죄라고 보는 거죠. 이 권력을 이용한 성폭행과 성희롱. 그래서 저는 험버트 입장에서는 아무리 로가 이걸 묵인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타의적인 복종? 혹은 타의적인 행위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되게 예쁘게 언어적인 유희를 사용해서 탐미적으로 분명히 묘사가 돼 있고 네. 하지만 이건 어차피 험버트의 시선이었기 때문에 놀리타가 쓴 소설이 아니고 1인칭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읽고 나면 롤리타가 얘를 사랑했는지가 묘하게 저는 느껴지는 게 계속 변명이고 그냥 아름답게만 포장을 하고 근데 우리가 객관적인 시선으로 딱 봤을 때는 넌 범죄자고 네.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네네. 권력 구조였는데 이게 무슨 사랑이냐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초반에는 약간의 사랑의 여지가 그러니까 그것도 매우 이제 그렇죠. 희박. 예, 희박하지만 네. 어떻게든 보려면 또 보아줄 수도 있지만
이게 점점 갈수록 이거는 권력 구조고 매춘 행위로까지 심지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책이 처음에 네. 출판이 그렇게 안 됐나 봐요. 네, 금서.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서 이게 이렇게 위대한 작품이 된 건데, 근데 앞으로도 이 작품은 논란이 안 끝날 것 같아요. 네, 우리 다음 그렇겠죠. 세대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리타의 그 용어의 음. 그 원전이죠, 이게. 그렇죠. 네. 아, 여기 일본에서는 되게 자극적인 소설 성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리타와 험버트의 관계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일단 저는 약간 덜 사랑이라고 보는 편이고요. 앞에 계신 이면진 님께서는 그래도 이걸 사랑으로 더 보고 싶고 좀 더 아름답게 맞아요. 보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 낭만적인 사랑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저는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더 비판적인 입장이고요. 어제는 4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4명이 대략 2대2 정도로 갈린 것 같아요. 맞아요. 여자분들하고 네. 남자분들. 네, 남자 둘, 여자 둘이었는데 이제 이면진 님과 한 분이 좀 더 이거를 그래도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최소한 초반에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좀 비판적인 입장이고 이제 한 분이 또 굉장히 그분은 아예 이 책을 읽고 너무나도 분노를 해서 분노를 사귈 수가 없었대요. 그렇죠. 이제 욕이 나온다 네. 그죠. 정말 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로리타를 사랑했다고 포장하는 이 험버트는 이건 애초에 처음부터 사랑도 아니었고 오직 육체만을 탐한 변태적인 심리를 가진 남자였고 그리고 그걸 악의적으로 접근했고 심지어 그거를 사랑이라고 자꾸 포장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것까지도 역겹다 라고 이제 보셨어요. 근데 이게 뭐 많은 분들의 생각이 아닐까라고 저는 저 대부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 행동에 대해서 잘했어 이렇게 말하면 네, 그 네.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쵸. 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없을까? 근데 아마 이런 사례들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종종 접하잖아요. 신문이나 뉴스에서 특히 외국에서 뭐 13살짜리 그 학생을 사랑한 30대 선생님과의 관계. 근데 요새 막 여교사와 그 학생 뭐 진짜 사랑해서 네, 관계 네. 맺었다 이런 뉴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여교사가 뭐 13살짜리 그렇죠. 남자 자기 학생. 초등학교 6학년이었나요? 관계를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잘생기고 해서 남자로 교실에서. 느꼈다, 사랑했다. 네. 그 남학생은 나중에 뭐 트라우마 생겼다 그런 것 같은데 기사에서.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이들은 피해자.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시선에서는 완전 불륜, 완전 쓰레기. 네. 근데 그 중에서는 그 아이도, 그러니까 학생도 자기도 사랑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꽤 오래 만나는 나중에 경우도 막 있긴 있어요. 외국에서 결혼했다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저도 한번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남자 학생과 여교사의 경우에는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여학생과 남자 선생님의 경우에는 좀 더 이게 사회적으로 더 많이 비난을 받아서 그런지, 뭐, 제 편견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여교사와 남학생의 경우에 한국 사회에서는 네. 완전 그 여자가 쓰레기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다 쓰레기가 되죠. 다 쓰레기죠. 네, 그런 관계는 일단 다 용납이 안 되죠. 네. 근데 그래도 본인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경우가 이게 있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사랑으로 봐주고 싶어. 따뜻한 마음으로. 근데 이제 너무 나이 차이가 났을 때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알면서도 그냥 한 걸까?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뭐 이제 험버트와 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유사한 일들이 뭐 조금씩 벌어지고 그렇죠. 있는 이 정도로 폐륜적이진 않지만 그렇지 강금하진 않죠. 네, 뭐 감금하고 뭐 엄마가 죽었는데 딸을 모텔을 막 네, 순회하고 막 이렇진 않아요. 그러진 않죠. 그리고 막 뭐 돈 주고 막 시키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우리는 주변에서도 비슷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작품 속에서. 뭐 교생 선생님 왔을 때 뭐 그 교생 선생님 여자든 뭐 남자든 간에 뭐 그 선생님과 한번 잘 돼보고 싶은 뭐 마음. 왜 그래서 우리 옛날에 색즉시공이었나요? 아, 예, 네네. 그 영화 좀 오래된 영화기는 한데 맞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교생 선생님을 사랑한 아이들의 뭐 이런 소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되게 몽정기, 몽정기 아, 아니에요. 몽정기였다. 색즉시공은 네. 그냥 그런 약간 더러운 이야기고요. 섹시한 코미디고요. 여기서 제 몽정기 맞습니다, 여러분. 몽정기. 몽정기를 보면 그 영화에서도 그런 게 맞아요. 나오죠. 네. 선생님 좋아해가지고 기억난다. 네. 그게 몽정기 1, 2가 있는데 아마 성별이 1, 2에서 맞아요, 바뀌죠.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영화에서 나름대로 성인을 좋아하는 고등학생의 마음인데 이게 꽤 아름답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거기서는. 근데 약간 웃기게, 유머러스하게, 네, 진짜 퇴폐적이 아니니까. 네. 로맨틱 코미디쯤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뭐 성장기로 보죠. 그렇죠. 성장기로 저는 웃으면서.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또 더럽게 보진 않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 영화가 한번 두 번에 걸쳐서 영화가 됐거든요. 옛날 영화로 스탠리 큐브릭 감독도 있고 요새 영화는 97년작이 가장 최근이던데 그 영화는 일단 남자 주인공이 너무 잘생겼어요. 제레미 아이언스인 것 같아요. 제레미 아이언스. 너무 잘생기니까 우리 여자들은 또 잘생기면 약간 용서해주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그 안에서 너무 변태스럽게 안 나와. 영화에서. 그러니까 아름답게 그냥 끝났어. 근데 이렇게 책을 봤더니 너무 아무튼 책은 더 영화보다는 험버트. 로리타 영화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영화에서는 그 로리타가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그냥 약간 포동포동한 되게 네. 그냥 좀 귀여운데 약간 섹시한 아이. 뭐 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수위를 잘 조절해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수위를 너무 넘어가면 19금으로 발표를 방송 해야 불가죠. 돼요. 네, 방송 불가라서 네. 수위 조절 잘 해야 되기는 한데요. 저희가 뭐 원색적인 이야기를 한 건 없죠. 그건 그쵸? 아니고 네. 그 내용이 그렇다 보니까 한 건데 그 사회적인 문제랑 연결이 막 되고요. 요새 우리도 많이 보는 사건들에서도 이게 분명히 있고 우리는 상업적으로도 로리타 이런 컴플렉스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남자들의 네, 네.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뭐 완벽하게 100% 나쁜 거라고 보는 것도 또 너무 한쪽의 의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디어에서는 이게 이미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광고, 영화. 뭐. 이게 이제 나쁘게 이용하는 건 정말 나쁜 거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로리타와 험버트의 사랑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이제 이 소설의 전체적인 줄거리와 뭐 주요 사건들을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중간중간 들어보시고 어떻게 한번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읽고요. 그리고 뭐 제 그 블로그나 이 부분 자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사람의 관계만 생각해 봤는데요. 또 다른 등장인물도 나오죠. 특히 저는 어머니의 사랑도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가장 불쌍한 여자 여기 네. 안에서.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게 평소에도 보면은 짝사랑이 항상 저는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뭔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상처받고 이런 것보다도 아예 안 이루어져. 날 아예 받아주지도 않아. 이런 게 그리고 또 그 경쟁자가 사실 자기 딸이라는 게 그리고 자기는 죽어버리는 거 이런 거 정말 너무 불쌍하네요. 차라리 사랑하다가 싫어져서 그 다음 타자였다. 이거였으면 좋았을까. 그것도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척 거짓으로 아예 사랑을 안 했어. 이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겠죠. 이게 꼭 사고가 아니었어도 죽고 싶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그 여인의 마음이 여기 책에선 거의 표현이 잘 많이 드러나 있진 않거든요. 네. 험버트의 입장이고 또 주인공이 로리타다 보니까 근데 이 어머니야말로 진짜 한 남자를 정말 열렬히 사랑했고 어쩌면 그리고 그 남자한테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편지로 고백하기도 했고 되게 당차죠. 네. 근데 저는 험버트가 그 일기장에 항상 그 여자를 마녀로 표시하고 막 자기 딸 좋아한다고 막 써있고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 처한다면은 저 험버트 바로 권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권총이 있었다면. 네네네. 우리나라는 총기 출시가 금지니까 이건 근데 그 철저히 상상일 뿐입니다. 정말 이런 그러니까 배신이고 뭘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만큼 화가 나신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화나. 네. 나쁜 놈이야. 내가 이걸 사랑으로 봐주긴 하지만 그 여자한테 한 행동만큼은 정말 너무했어. 저는 이렇게 이면시님께서 과격한 표현을 쓰시는 게 그만큼 사랑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훼손되면 너무나도 힘들게 그런 것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같아요. 사람이 네. 이렇게 그레이 톤인 사람이 있어요. 그레이 톤, 화이트 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저는 아직은 세상이 그레이는 아니라서 파란 하늘. 아직이란 표현을 안 쓰고 저는 죽을 때까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까지요. 네. 언제 죽을라나? 저 영원히 살 것 같아요. 네. 어쨌건. 네, 그래서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도 제일 비중 없지만 또 제일 저는 관심 갖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주인공 여자의 남편. 네. 걔도 불쌍해. 그러니까 베르테르가 있고 베르테르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는데 유부녀잖아요. 그쵸. 그 유부녀랑 결혼한 남자가 어떻게 보면 성인 군자예요. 그렇지. 자기 와이프를 찾아서 집에 놀러 온 베르테르를 위해서 방을 비워주고. 근데 자기 부인이 마음이 있다는 거 몰랐나 끝까지? 글쎄, 그건 뭐 또 표현이 모르죠. 안 됐죠. 네,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그 남편이 그냥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는 자기만을 사랑하고 또 아무리 베르테르 네가 해봤자 안 돼. 이 여자는 내 여자다. 나는 뭐 경제적 능력도 있고. 근데 네가 내 와이프 좋아하는 거 안다. 내 와이프 뭐 그러든지. 매력 있잖아. whatever 이런 거죠. 근데 뭐 너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내 와이프를 좋아하니까 뭐 잠깐 그렇게 담소를 나누는 시간 내에 허락해주겠다. 약간 이게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 베르테르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할 일이죠. 그렇지. 그래서 이 남자를 어떻게 보면 바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기 여자 간수도 못한. 근데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성인군자 같은 남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요번 롤리타라는 소설에서는 비슷하게 로리타의 어머니가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와닿았어요. 근데 이제 그 베르테르에서는 그 사람은 자신감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줌마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 소식을 알았을 때 절망을 했잖아요. 네, 배신감을 느끼고. 여자라서 더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장치를 둠으로써 험버트가 더 나쁜 놈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작가의 의도가 있었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그게 꼭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소설적 장치로서 전 근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험버트라는 주인공을 더 이제 나쁜 캐릭터로 은근히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 엄마가 꼭 필요해. 네. 엄마가 없는 그냥 고아 여자를 좋아한 게 아니잖아. 네. 그리고 그 여자가 또 심지어 열렬히 사랑했어. 맞아. 그래야 인분이 더 나쁜 놈처럼. 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험버트는 지금 이 소설이 자기 자신 변호하는 소설이죠. 그 배심원들 앞에서 자기를 옹호하는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 와이프를 되게 뭐 꼴초고, 그러니까 담배 피는 꼴초고, 매력도 하나도 없고 자기 관리도 안 되는 그런 여자처럼 묘사를 했어요. 첫 만난 장면부터. 근데 사실 이 여자는 남편 없이도 자기 딸 잘 키웠고, 그리고 나름대로 한 남자를 사랑할 줄도 알고 당차기도 하고, 전 어떻게 보면 이 여자가 되게 매력 있는 여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만 그렇게 보였던 거잖아요. 네. 자기 눈에만 그 롤리타가 여신처럼 보였듯이 그냥 평범한 네, 여자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태 맞네요. 결론은 변태. 사랑을 했던 변태?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래서 참 이 세 명의 물론 다른 여자들도 나오지만 다른 남자들도 나오고 기억이 잘 안 나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나중에 그 험버트가 로를 자기한테 탈출시킨 남자 죽이잖아요. 네. 퀼티였던 것 같은데 네.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냥 죽였다. 난 그것만 기억나고 무슨 묘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놀리타를 자기가 뺏어가니까 이렇게
충동적으로 찾아가서 네. 죽이고. 근데 그 부분도 되게 묘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음. 뭐 그 퀼티라는 사람을 죽인 게 그 사람을 죽인 건지 어쩌면 자기 자신, 그러니까 과거에 이 잘못을 저지른 자기 자신을 속죄하는 느낌으로 한 건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죽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또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애매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소설적 장치겠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저는 소나기라는 소설 보면 그 황순환 물론 작가의 네, 꼭 여자 소녀가 죽은 것 같긴 한데 약간 모호하게 저는 느꼈거든요. 그 어린 시절 때 이게 진짜 죽었다는 소리가 죽었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모호하게 그냥 그렇게 누구네지 뭐 손녀딸이 어쨌든 이렇게 그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 듣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그랬다는 건가? 뭔가 문학 작품은 여지를 남겨놓는 게 돌리타가 언제 도망갔다고? 이게 묘하지가 않아. 네. 그래서 이제 소설 후반부에는 뭐 간단하게만 너무 다 스포하면 그러니까. 근데 다 스포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기 안에 너무 많은 이야기거리 있어요, 여러분. 네네. 로리타랑 험버트가 막 미국 전역 뭐 여행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로가 탈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거짓으로 여행을 가서 같이 그 퀼티라는 사람, 이 사람도 뭐 변태래요. 유혹했다는 것 같은데 그 영감님이라고 표현이 돼도 이 사람의 이걸 해가지고 도망쳐요. 완전히 숨어버려요. 그리고 이 험버트는 이제 그거를 쫓아가는데 결국 못 찾아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요. 나중에 로리타가 편지를 쓰잖아. 임신해가지고. 돈 달라고요. 돈 없어. 용돈 달라고. 또래랑 살면서. 근데 그때 이제 살고 있는 이제 임신해서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또 되게 착한 이미지의 바보 같은 남자예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내가 로리타였어도. 너무 이용당했잖아. 착취당하고. 너무 이렇게 야가 빠진 사람들 말고 그냥 진짜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정말 필요했던 것 같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야 롤리타가 사랑을 다시 할 수 있고. 치유 과정처럼. 그래서 이제 그 퀼티라는 이제 남자가 이제 이걸 이제 도망가는 걸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남자는 또 롤리타 또 버리고 또 가요. 그래서 어쩌면 이 남자도 진짜 나쁜 놈이죠. 제이 험버트야.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로리타가 보낸 편지를 보고 뭐 주소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가요. 그리고 보고는 이제 자기가 있는 돈을 다 털어주고 다시 가자 막 유혹하잖아요. 네, 다시 자기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 또 사랑처럼 느껴졌다니까요. 또 이거 포기 못했는데 또. 네. 너무 그 여자만 좋아. 계속. 근데 여기 부분에서 또 약간 역겹다고 전 느끼는 게 이 험버트는 10살, 14살 사이에 여자만 좋아하니까 이 19살 정도 된 로를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매력이 없지만 그래도 좋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상식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여자친구 되게 오래 사귄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오래 사귀면 당연히 다 매력이 떨어지는데 계속 사귀는 애도 있고 이렇게 헤어지는 애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19살 여자 보고 너무 나이가 너무 늙어서 너무 늙어버려서 다 2차 성징 발현해서 늙어버려서 싫다고 하는 게 매력이 없다고 하는 게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진짜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아동 성욕자 로리타 컴플렉스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매력 없는데 그래도 그래도 좋다는 거죠. 일단 이 사람. 어쨌건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하는데 이제 안 되고 그래서 돈만 주고 이제 오는데 그 퀼티라는 사람의 그 존재를 알고는 이제 가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다 드러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소설입니다. 굉장히 스펙타클하죠. 네, 수십 명이 얘기해도 다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쁜 놈 아니면 이게 단순한 이게 아니라 왜 나쁜 놈? 근데 이런 측면에서는 또 이해가 되고 뭐 이런 게 다양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뭐 연령대별로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10대나 당연히 20대는 분개할 거고요. 이렇게 나이가 든 분들은 그래도 저처럼 사랑이지 않았을까?
약간 로맨스 이런 게 분명히 있다라고. 성별로도 물론 그렇겠지만 여러 군데서 이렇게 토론의 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인문도서보다 문학 작품들이 가진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모습들. 네. 지난번에 베르테르의 슬픔 할 때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소설 작품이 방금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네. 서로 가진 생각들을 토론하고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참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명작의 반열에 올랐겠죠. 그 당시 처음에 네. 출판됐을 때는 완전히 금기서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사람들이 입에 회자되고 영화화되고 네. 또 다시 또 이런 제2의 작품들이 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성적인 걸 다뤘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한 은교도 전 처음에 그 영화 박해일이 주연이어서 끝까지 봤지 만약에 진짜 할아버지야 그러면 안 봤어요. 근데 그 안에서는 이제 박해일이 이렇게 상상 속에서요 다시 젊어져가지고 그 여자애랑 사랑을 나누고 막 그 몸을 탐닉하고 되게 아름답게 그리고 이제 그 여자 주인공도 되게 예뻤긴 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도 소설가였잖아요. 되게 네. 유명한 그쵸. 저명한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서 아름답게 표시가 되니까 제가 전혀 이렇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다 할아버지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할아버지가 손녀뻘 되는 여자애를 여자로 봐 그러면 정말 바로 신고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영화에서만 이렇게 문학 작품에서만 제가 사랑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현실에서 일어나면 바로 이렇게 그렇게 당하고 싶지 않고 저도 제 딸이 있다면 막 붕괴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제 또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만약에 어떤 중년남이 내 딸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분노할 것 같다.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네, 안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그런 게 조금씩 있나. 그러니까 네. 나이가 꼭 어려서 그 성욕을 느꼈다기보다는 갑자기 자기 인생에 어떤 이렇게 다 이렇게 엔젤이 등장할 수 있나.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 대상한테 말고 갑자기 연령 이렇게 다 초과해서. 그래서 이제 그 중간중간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 소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보고 또 마칠 건데, 이 소설이 되게 특이하게 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편집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그 사람이 작가 말고 뭐 새로운 어떤 등장인물이 나와서 자기가 이 원고를 누구한테 받은 거다. 그러니까 미지의 어떤 소설 작가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죽으면서 이 판권을 자기한테 법적으로 남겨놔서 자기가 이 소설을 조금만 다듬어서 이렇게 출판을 하는 거다. 근데 뭐 이런 뭐 문제점들이 있는데 뭐 이런 성적인 장면들은 차라리 축약하지 않고 뭐 그대로 내보냈다라든가 뭐 이건 정신병적인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게 마치 실제 상황인 것처럼 해서 그렇게 서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1인칭 시점에서 이제 시작하는 걸로 나오는데 아마 로리타라는 책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이게 책이라는 것도 모르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근데 이 이름을 딱 말하면 대충은 다 알더라고요. 네, 로리타는 알죠. 그리고 네. 외설적인 그런 이미지를 다 떠올려요. 네. 네, 그래서 어제 그 제이님도 어떻게 평을 하셨냐면 로리타라는 거를 많이 알고 있었고 외설적인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그 원전인 이 책을 읽어보니까 뭐 강간에 뭐 폐륜적인 거에 그리고 또 뒤에 갈수록 뭐 매춘까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 완전 로리타라는 거를 자기는 오히려 좋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실상은 로리타 엄청 나쁜 거였다 라는 이제 평을 주셨고요. 그런데 문학 작품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표현도 잘했고 또 탐미적이고 이렇게 평을 받고 있어요. 그 극찬을 받고 있거든요. 나름. 그렇죠. 그 네. 문장을 쓰시는 방법이 당연히 우리가 그냥 사랑을 묘사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너무 약간 정말 엔젤을 만난 기분이 들게 이렇게 잘 썼어요. 네. 상상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이면지 님도 어제 되게 인상 깊은 이제 그 문장 표현이라고 하셨었는데 이 책을 잘 모르는 분도 이 표현을 들어본 분들이 꽤 있으시대요. 네. 그게 바로
이 소설의 첫 문장이거든요. 맞아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제가 읽을까요? 네. 그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롤리타, 내 삶의 빛, 내 몸의 불이여. 나의 죄, 나의 영혼이여. 롤리타. 혀끝이 입천장을 따라 세 걸음 걷다가 세 걸음째의 앞니를 가볍게 건드린다. 롤리타.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것만 보면 절대 흠버트가 변태가 아닌 거예요. 너무 그냥 지적인 어떤 아저씨가 여자를 좋아했나? 작가구나? 이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뭐 지적으로 뛰어나고 심지어 외적으로도 외모도 출중한 그런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건이 이렇게 또 전개가 된 거겠죠. 그래서 자, 이 책은 이제 주인공이 러시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기의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이 작품을 출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작가는 이제 이 작품을 영어로 쓰는 게 굉장히 큰 어떤 자기 컴플렉스랄까요?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 어떤 서름이 묻어 있는 거죠. 자기의 모국어로 출판할 수 없다는 게. 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우리나라에 여러 출판사가 번역을 했어요. 네네.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저희가 그 책을 선정할 때 저희는 뭐 출판사를 따로 이것만 사세요라고 하진 않아요. 대신 이 롤리타를 선정할 때는 여러 출판사의 그 번역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어디가 제일 좋고 어디는 좀 특색이 좀 이렇고 되게 다 다양하거든요. 그런 거는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어제 읽으신 책 출판사가 어디였죠? 좀 까먹어. 동성문화상 좀 안 유명한 데인데. 네. 네. 그쪽 책도 이제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원래 민음사에서 그렇죠. 했던 거를 문학 동네 쪽으로 넘어오면서 여기가 이제 제일 번역이 잘 됐다고 하고 그리고 일단 표지가 너무 예뻐요. 디자인이 너무 잘 됐어요. 들고 다니시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참 소장하고 싶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문학 그리고 이 책은 한 번 읽어서는 정확히 몰라요. 한 두세 번 봐야 돼요. 되게 두 번 읽으면 뭐 몰랐던 것들이 잘 보인대요. 앞부분에서 이런 걸 깔아놨었네? 그러면서 좋은 작가는 책을 이렇게 마술처럼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술을 한 번 봐서는 모르잖아요. 어떤 원리인지. 자꾸 보면 이렇게 되듯이 좋은 작가가 쓴 책이 저는 그런 거라고 느꼈어요. 독자가 자꾸 읽게 하는 거. 리더가 아니라 리더. 다시 읽게 하는 사람. 멋있네요. 강력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외설적인 책이 아니에요. 저는 이 책을 사실 대단히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 한 번 정도 읽어보세요. 네. 인간이라면. 네. 왜냐하면 그 롤리타라는 우리 용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그 원전에 해당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읽어보면 저는 그런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어드렸던 이 소설의 첫 문장은 한번 특히 이 부분만큼은 출판사별로 좀 번역이 달라요. 그래서 그 원전의 느낌을 정확하게 살리기가 되게 쉽지 않대요. 그러니까 한번 출판사별로 이 부분만큼은 최소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첫 부분은 로맨스 소설처럼 느껴져요. 네. 첫 부분. 롤리타라는 책이 되게 뭐 야설적으로 기대하고 읽으시는데 막상 읽어보면 되게 난해하다는 평을 받는데요. 난해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막 이렇게 생각보다 어렵고 야하지 않아요. 네. 전 야했는데. 야했습니까? 상상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런 책이고요. 네, 롤리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 두 사람 주인공, 그 롤리타와 험버트의 사랑이 과연 진정한 사랑이었는가, 그리고 또 이거를 표현한 작가의 의도에 대해서도 중간에 나눠봤고요. 그리고 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으로 또 처음으로 두 주인공이 만나는 장면, 그리고 저는 또 가장 패륜적인 부분이었던 그것이 기억이 나고 말씀드렸고, 또 왜 이렇게 가장 누구나 갖는 의문이죠. 왜 이렇게
아동성애적인 심리를 갖게 되었을까? 또 우리가 이거를 한번 나름대로 책에 있는 근거로 분석을 해보았고요. 또 그 세 번째 여자, 즉 로리타의 어머니의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봤고요. 네, 또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오늘 이 정도에서 토론을 한번 마감하려고 합니다. 뭐 혹시 아직 토론 시간 동안 말을 못했던 거 있으면 지금 뭐 한 말씀 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롤리타는 많이 말한 것 같고요. 책이라는 게 생각할 거리를 자꾸 주잖아요. 네. 우리가 자기가 자꾸 직업적인 것만 하다 보면 생각이 너무 한정돼 있고 자기 생각만 하게 되는데 책을 읽으면서도 한번 생각하고 다른 사람 의견 들으면서 또 생각하고 토론하면서 내 생각도 이렇게 수정해 보기도 하고 이런 게 책을 읽는 묘미인 것 같고 반드시 책을 읽고 나서는 사람들하고 이런 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누셔야 소통하셔야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맞고 틀리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저 작가의 의도 그리고 여러분의 의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도 이런 게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좀 더 제가 이렇게 머리가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생각들이.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롤리타가 꼭 아니어도 말이에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 멋있습니다. 역시 스피치도 하시고 강사 스피치 토익 강사. 정말 말을 잘하시고 표현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의 퀄리티가 또 높아지네요. 이렇게. 여러분 너무 반가웠어요. 네. 저도 이 로리타라는 책을 어릴 때 뭐 친구가 읽는 것도 봤고 해서 언젠가 한번 읽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기회가 돼서 읽게 돼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또 저는 책의 문학을 사랑이라는 테마를 해서 읽어가면서 서로 비교를 해보는 게 저는 가장 즐거웠던 것 같고요. 또 다음 책이 또 기대가 되죠. 그 노르웨이의 숲 토론을 하면서도 이번에 나왔던 롤리타와 젊은 베르텔의 슬픔을 한 번 또 엮어서 토론을 하게 될 것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토론 마치고요. 저는 행복북클럽 운영자 최성호였습니다. 네, 저는 게스트 임현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